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유채린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이 공수처장 후보 선정을 놓고 여야가 몇 달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4차 회의까지 열었지만 계속되는 여당의 이 압박에 추천위원회가 일시 중단이 되는 사태까지 일어났는데요.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으로 활동 중이신 이현 변호사 모시고 얘기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입니다. 네, 변호사님 너무 오랜만이에요. 한 달 만에 거의 뵙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지금 추천위가 일시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얘기 좀 전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공수처 후보 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꽤 많은 부분이 이제 잘못 알려져 있거나 아니면 왜곡돼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네. 많아요. 이제 특히나 이제 현재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이제 추천위라고 할게요. 추천위에서 지금 이 상태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이제 활동 종료됐다. 네. 라고 이제 하는 얘기들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활동 종료된 거에 책임은 야당 추천위원들이 무조건 비토권을 행사해서 그랬다라는 식의 이제 얘기들로 이제 많이 네. 나오죠. 근데 실상은 지금 이제 공수처 그 추천위원회가 활동이 종료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종료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수처법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 이제 말하자면 법정기구잖아요. 그렇죠. 행정기구. 네. 근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게 한다면 이제 그 해산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추천 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활동 종료된 게 아니고요. 활동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여당 쪽에서 공수처법 개정하잖아요. 네. 개정하는데도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는 추천위원회는 그대로 간다라고 하는 걸로 지금 돼 있는 것으로 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왜 지금 활동 종료라는 얘기가 나오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야당 추천, 저까지 포함한 야당 추천위원들이 이제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결정을 했느냐. 여당 추천위원과 당연직 추천위원, 당연직 추천위원은 법원행정처장관, 법원행정처장, 네. 그 다음에 대환변협회장,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죠. 거기가 이제 당연직인데 네. 그쪽에서 지금 활동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그게 이제 3차 회의에서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어떻게 그 일방적으로 해산할 수 있느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야당 추천위원들 제가 이제 제안을 해서 그 지금 다음 회의를 정합시다 해서 소집 요청을 했는데 소집 요청을 하려면 위원 중에 3분의 1이 해야 돼요. 네. 근데 7명 중에 3분의 1은 이상이 되려면 그렇죠. 3명 이상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2명만 이제 찬성하시게 돼가지고 그때 이제 종료가 됐었어요. 종료된 것처럼 됐어요. 네. 근데 그때 이후에 이제 국회의장이 이제 거기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것이 위원장이 이제 법원행정처장인데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아니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3분의 1 이상이 네. 이제 소집 요청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장이 소집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여야 그 원내대표하고 국회의장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이제 그 소집 요청을 했죠. 그래서 이루어진 게 이제 4차 회의인 네. 거예요. 그리고 4차 회의에서도 뭔가 결론이 안 났어요. 안 나오니까 지금 이제 여당 추천위원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금 이제 당연직 추천위원들이 또 그 사실상 중단 상태처럼 했고 그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거 다음 회의를 잡아야 된다라고 해서 또 이제 그 다음 회의에 관한 안건을 이제 냈어요. 네. 소집 요청을 했는데 또 2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금 다음 회의가 못 정해진 채로 지금 중단된 상태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 그런 게 야당 추천위원들이 때문에. 무조건 비토권을 행사해서 파행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종료된 거다라고 하면서 그 공수처법 개정안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야당 추천위원들의 야당 측의 비토권을 없애는 내용이죠. 네. 지금 이제 7명 중에 6명 의결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7명 중에 5명으로 하거나 아니면 7명 중에 3분의 2로 하거나 예, 그럼 5명이죠. 네. 예. 그렇게 하는 개정안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정안을 만드는 거에 빌미로 제공하는 것처럼 빌미로 야당 추천위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구실을 삼는 이제 그런 식이 이제 된 거예요. 상황이 그냥 야당에게 뭔가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당 측이 지금 보면은 오히려 불리하게 이 비토권 행사를 여당이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그 얘기, 예. 지금 이제 비토권 행사를 오히려 여당 쪽에서 했다라는 이제 제가 이제 말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게 지금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3차 회의에서 그 표가 4명 결선 투표를 해서 이제 두 분은 5표, 그 다음에 2분은 4표였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5표는 비검사 출신 이제 법조인이었고요. 나머지 이제 2분은 검사 출신 이제 법조인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분들이 정치적인 중립 문제나 아니면은 이제 도덕성의 문제, 정관예우 문제예요. 재산 형성과 정관예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심적인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거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저쪽은 흠결이 있어도 그 결론 내리라는 식으로 이제 압박을 했는데, 아니,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후에 그 3차 회의 이후에 이제 4차 회의 가기 전에 바로 그리고 우리가 의구심을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제 서면으로 저희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답변도 왔고 자료도 봐가지고 그 중에는 우리가 의구심을 가졌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과거에는 반대를 했지만 찬성으로 저희들이 입장으로 바꾼 분이 2분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검사 출신인데요. 이제 그 검사 출신 2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찬성을 한 게 지난번에 이제 4차 회의 때였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에 4표였다 그랬잖아요. 4표. 근데 그 중에 2표가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원래 4표에서 우리 2표 들어가면 6이 되니까 그렇죠. 메이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공수당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2표가 없어졌다. 그리고 또 한 분한테 대해서도 2표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그러니까 저희는 바로 그런 어떤 이후에 추후 검증을 통해서 의구심이 해소됐다고 해서 반대해서 찬성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쪽에서는 찬성하는 입장에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둘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아마 여당 추천위원으로 보여지는데 아니면은 이제 당연직 중에 누구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얘기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에 1명 또는 2명의 공처장 후보를 우리가 확정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하게 된 거죠. 바로 그 2표가 굉장히 이상하잖아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 이제 여기서 이 공처장 후보를 뽑는 것보다는 차라리 공수처법 개정을 해가지고 야당 비코권을 없애서 자기네들이 바라는 사람으로 뽑는 그 방향이 낫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야말로 불합리한 그런 비토권 행사를 여당 쪽에서 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이 안 됐던 거고요. 그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현재로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현재 야당 비토권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얘기가 패스트트랙 입법을 해서 그 공처법을 이제 이 선거법 같이 그렇게 아주 일방적으로 강행했잖아요. 강행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거 지금 이제 그 악법이다. 정권의 친위대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하면 그쪽에서 민주적 통제 장치가 있다. 그게 뭐냐? 야당에서 비토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했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야당의 비토권이라고 하는 부분을 존중해줘야지 맞죠? 당연하죠. 그리고 존재의 이유잖아요. 그게. 그리고 또 하나 더 말하자면 야당에서 비토권 행사하는 그 부분은 뭐냐? 물론 이제 우리 국민 중에는 공수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이 있어요. 이전에는 굉장히 좀 높았어요. 근데 요즘엔 좀 바뀌었더라고요. 좀 낮은 걸로. 근데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고 공수처에 대해서 우려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아요. 지금 더 많아졌어요. 그럼요. 얼마 전에 여론조사를 법조기자 상대로 해서 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공수처 출범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의견이 60%가 넘었어요. 법조 기자들 상대로 해서. 지금은 아마 여론조사를 한다면 그런 식이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왜 만드는지 이제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야당이라고 하는 이제 비토권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중하지 않고 압박을 하고 그 다음에 애매해도 찬성해라. 2명 뽑아야 되니까. 이런 식의 이제 상황들이 발생한 거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봐요. 지금 이제 전에도 이제 한번 제가 얘기했지만 이제 2명의 야당 교섭단체 둘에서 이제 그 추천위원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서는 지금 현재 야당 국민의힘 쪽에서 2명이 낼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나
제3 교섭단체가 있었잖아요. 네. 그죠? 이번에 4+1로 해가지고 패스트트랙 입법했던 네. 것처럼 3당이 생겼을 거고 3당에는 친여 인사가 있을 것이다. 그럼 결국은 7명 중에 6명은 6표. 네. 6표는 확보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뜻밖의 선거 결과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거는 참 우리 이번에 4.15 총선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분통 터져하고 아쉬워하고 있지만 이 점은 참 다행이에요. 그죠? 네. 여기서 지금 이제 비토권을 이제 행사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당 쪽에서는 이거를 개정하려고 했어요. 그 다음에 개정하려고 하는 어떤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그런 식의 행동을 하고 뭐 압박도 하고 압박을 하면서도 오히려 지금 야당 정치인처럼 군다라고 그러니까요. 하고 저희 보고 네. 예, 그 무슨 구태 정치를 하고 있다. 뭐 추천위원회에서 정치인처럼 행동한다. 이런 식의 이제 뭐 비난을 하는 거죠. 네. 우리를 바보로 하느냐까지 막 얘기를 하면서 네. 그것도 이제 그 중립적인 지위에 있어야 할 지금 대한변협 회장이 나서가지고 그것도 방송에서 더구나 지금 이제 비공개로 투표를 했거든요. 네. 비공개로 투표한 내용을 아예 공개하면서 본인이 개표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까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아쉽지만 결국은 뭐냐. 지금 공수처 추천위의 파국을 아예 유도를 하고, 네. 그러고 나서 그러한 이제 그 파국의 책임은 야당과 야당 추천위원들한테 있다라고 해서 결국은 공수처법 개정을 하고 야당 비토권을 없애는 거죠. 그런 개정을 하기 위한 의도가 다분히 있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계속되는 공방 중에서 이 논란의 중심의 하나가 지금까지 계속 이 여당은 그냥 자신들의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그냥 빨리 이렇게 신속하게 하려고 하는 반면에 야당은 늘 여전히 이렇게 신중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은 여야의 충돌은 여전한 거죠.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늦었으니까 지금 입법을 하고서 그렇죠. 지금 뭐 몇 개월이 늦었다 그래서 빨리 신속하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신속하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늦었으면 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죠. 특히나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자리가 굉장히 사실은 위험스러운 거고요. 그럼요. 그다음 걱정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공수처법에 나와 있기는 이게 정치적인 중립과 직무상 독립을 지켜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이제 지금 공수처에 관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네.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걸맞는 인물을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충 뽑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요. 바로 그러한 의미에서 신중론이었던 거예요. 오히려 신중론이 아니라 이건 합리적인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저쪽에서는 이제 특히 당연직 추천위원 쪽에서 많이 얘기한 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그거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기서 빨리 이제 해야 된다. 자기네들은 거기에 참여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하고 미상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한테 후보를 추천해요. 그럼 네. 대법원장이 대통령한테 제청합니다. 대신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직접 거기서 후보를 2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직접 추천해요. 그죠? 그 네. 위상이 다르죠. 제청 기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중간에 또 여과 장치 같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뭔가 심층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심사를 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거기서 한 것처럼 이제 하자. 네.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제 공처장 후보를 심사하는 기준이나 절차, 그 다음에 어떤 서류를 받고 어떤 것들을 자료를 받느냐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구비가 안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보시면요. 뭐가 중요하냐면 정치적인 독립 관련해서 정치적인 중립 관련해가지고 언론에 이제 거기에 대상 후보들에 대해서 막 여러 개 나온 거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친정부 인사인지 그 다음에 전력이 있는지 따져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심지어 정당 가입에 대한 질문도 없었어요. 이제 갔더니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 다음에 검증도 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직무상 독립과 관련된 부분이 이게 지금 안에서 흔들고 바깥에서 흔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어떤 이제 그런 수사기관에서의 경험과 수사 지휘를 했던 경험이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기관이니까
기관장으로서 이제 어떤 행했던 능력과 경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다 검증해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밋밋한 이제 자료들만 있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이분들이 고위 판검사 출신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항상 제기되는 게 뭐겠어요? 정관예우 문제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공직 퇴임한 이후에 이제 본인들 사건 수임한 거를 법조윤리협의회나 지방 변호사회 이런 데 신고하게 돼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분들 신고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수입이나 재산 상태 이 부분도 굉장히 밋밋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을 달라고 한 게 2차 회의였어요. 그다음에 3차 회의, 4차 회의 이후에도 계속해서 달라고 했는데 그 원래는 우리가 비공개로 면접을 하자. 네. 사실 그러면 그 문제 많이 해결되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또 거기도 비토콘 행사했어요. 그 여당 쪽에서. 네. 그리고 일단 당연직도 비토콘 행사했고 그럼 서면으로 합시다. 라고 해서 지금 일들이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신성론과 신중론 중에 신성론의 어떤 합리적인 이유를 대지도 못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얘기했던 신중론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얘기였던 거예요. 그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대통령의 그 공처장 후보 지명 올리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이 그 지명을 해요. 추천을 올리면 지명해요. 네. 그러면 인사청문회 가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점 찍어둔 사람 그건 그냥 돼요. 아시겠지만 이 정부에서는 25명인가가 청문 보고서 없이 임명했잖아요. 네. 아주 역대급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제동을 걸 수 있을 때가 추천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역할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신중해야죠. 그럼요. 그런데 제대로 신중하지도 못했어요. 바로 그런 기본적인 일들을 하는 상황에서 끝나버린 거예요. 네. 예. 네, 이렇게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부분이 또 하나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공수처장 후보로 검사 출신이냐 아니냐를 놓고도 지금 입장이 갈린다면서요. 그렇죠. 그 고위공직자 범죄의 직무상 범죄를 수사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 그것도 검사로서 이제 그 일해본 경험이 있고 그러한 경험한 것이 이제 점증된 네. 그런 이제 인물들이 공처장이 돼야 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원칙이라는 얘기고요. 그 죽어라고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외의적인 경우에 검사 출신이 아니라고 해도 어떤 기관장으로서의 이 기관 장악력이 중요하잖아요. 그게 이제 아무것도 모르고 밑에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로 하거나 아니면은 바깥에서 이렇게 하고 따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 안 되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관의 운영,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경험, 그 기관 운영에 관한 경험이나 능력도 저희들이 이제 만약에 검증이 된다면 비검사 출신 법조인도 좋겠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대상 중에는 2명 이제 분은 그게 대상이 되질 않아요. 저희들이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이제 수사 경험이건 당연히 없고 지금 이제 기관 운영을 이제 무슨 경험이 있거나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법원이나 헌법재판소 이런 데 이제 또는 로펌 같은 데 지금 계시는데 네.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인사나 예산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을 이전에 혹시라도 이제 그 경험이 했냐 하면 그게 또 없어요. 그럼 가서 휘둘리게 입상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찬성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이제 그 중에 추천했던 그런 이제 검사 출신 추천위원들에 대해서는 포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여당 쪽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직 쪽에서 추천했던 그 검사 출신 후보자 중에서 2분을 저희들이 이제 종전엔 반대했으나 찬성하는 의결로 지금 이제 바꿨던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여당 쪽에서나 당연직 쪽에서는 그쪽도 비슷하게 얘기는 했어요. 처음엔. 네. 무슨 얘기냐면 자기네들은 이제 그 어떤 비검찰화가 중요하고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검사가 아니어야 한다. 그게 원칙이다. 그러나 검사 출신이라도 이제 그 정도에 걸맞는 이제 인물이라면 자기네들이 찬성하겠다라고 해서 3차 때까지 찬성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4차 때는 이제 찬성을 이제 안 하시게 됐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결과가 지금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이라도 사실 이러면 돼요. 지금 현재 여기 야당 추천, 여당 추천 뺀 나머지 5분 중에 저희들 2명 찬성한다고 했잖아요. 네. 나머지 3분은 안 된다고 했어요. 네. 정치적인 중립과 그 다음에 어떤 기관장으로서의 어떤 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았다. 휘둘릴 수 있다라는 이유였어요. 그건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종전에 찬성했다가 반대했지만 다시 찬성을 하면 그 두 분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제 그러면 좋다. 검사 출신이 아닌 그 분 중에 뭐 법원장을 했거나 아니면 뭐 공공기관장을 했거나 아니면 로펌에서 대표를 했거나 그러면서 뭔가 그런 기관 운영에 그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분을 그럼 그런 분을 추천해라. 추가로. 네. 이제 그렇게 지금 저희들 얘기를 했고,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네. 예. 네. 맞습니다. 저 근데 결국은 이 공수처가 지금 들어보니까 뭔가 약간 잘못된 취지로 이 여당이 뭔가 압박을 하고 있는 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라고 수사했더니 탄압받는 게 현 정권의 현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대놓고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만들려는 게 여당의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대상의 1호가 최근에 또 이제 논란이 중심에 서 있는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 사례가 이제 더더욱 이제 아주 극명하게 지금 보여주고 그렇죠. 있다라고 네.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저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공수처의 목적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원래 성역 없는 수사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야말로 이제 거의 공직자에 대한 범죄 수사니까 그야말로 이거 공직 비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성역 없이 수사하자라고 하는 건데, 그거는 어디 가고 지금 얘기가 검찰 개혁을 자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 사람 이번에 보면 결국 이 정권에서 추구하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게 거꾸로 됐어요. 국민의 검찰이 아니라 정권의 검찰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그런 인물을 이제 여기서 지금 이제 그야말로 조사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번에 보셨죠? 네. 법무부 또는 대검에 있는 그 감찰부인가요? 네. 네.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막 움직이는 거 있었죠. 그게 바로 공수처의 바로 그 모습이 네.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일들이 계속 아주 큰 이슈로 진행되면서 네. 그 마무리는 공처 출범으로 갈 거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보는 이제 시각입니다. 네. 지금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공수처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 추천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두 가지 방법인데요. 네. 지금 이제 아마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의 전개에 따라서 지금 그대로 다시 한번 속행하게 될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찬성한 그분을 그쪽에서 찬성하면 그러면 이제 두 분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못마땅하면 그쪽에서 얘기한 대로 걸맞는 그런 후보를 추가로 추천하면 그러면 되죠. 네.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친정부 인사가 아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다음에 공직 비리를 수사하면 도덕성을 갖춰야죠. 그럼요. 그리고 도덕성을 갖춘 그런 인물이어야지 누구 말대로 무슨 조국이나 추미애 같은 그런 인물을 또 이렇게 하게 하면 안 된다. 더더욱더 교묘하게 이번에는 그야말로 무색무취한, 그리고 그래서 밑에서 공수처 차장이나 공수처 검사들이 흔들 수 있는 인물, 그 다음에 바깥에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인물, 그런 인물은 더더욱더 안 된다라고 그럼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제 공수처가 이루어질 거고, 근데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얘기대로 입법 독재로 독재 기구를 만드는, 그죠? 그런 이제 공수처법 개정을 이제 시도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 추천위원으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저희 신한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 후 소식도 꼭 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공수처의 취지와 방향이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이 독재하려는 거라는 걸 결국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당과 정권의 폭주에 결코 패배해서는 안 되겠죠. 이 과정에 이현 변호사님도 국민들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 또 하나 저희 신한수도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하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빨간색 구독 버튼 구독 중으로 저희 신한수 구독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추천 버튼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세트가 이렇게 구성이 다양해졌습니다. 일단 기존의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샴푸 많은 분들이 좋은 후기를 쭉쭉 올려주시고 계신데요. 구전 탈모 증상 완화 샴푸는 기존의 비오틴이라는 성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탈모에 좋다는 비오틴, 이 비오틴 성분을 구전의 평강의 오랜 노하우를 담은 한방 특허 성분과 응축해서 가득 담았으니까요. 믿고 쓰셔도 좋으실 겁니다. 탈모 샴푸 쓰시면 너무 뻑뻑하다라는 분들 많이들 계세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는 트리트먼트까지 함께 준비했습니다. 똑같이 좋은 성분 가득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추가로 윤기를 가득 흐르게 해주는 동백꽃 추출물, 동백씨 오일도 담았으니까요. 샴푸 쓰시고 트리트먼트 같이 쓰셔서 두피 건강 잡으시고 모발에 윤기까지 가득 흐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출시가 됐습니다. 바로 헤어토닉입니다. 구전 탈모 증상 완화 헤어토닉인데요. 이 헤어토닉 제품은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다 쓰시고 난 뒤에 이렇게 두피에 뿌려서 이렇게 마사지하듯 문지르신다면 그걸로 끝입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요. 좀 시원하다라는 느낌 받으실 겁니다. 두피, 탈모에 좋다고 소문이 나 있으니까요. 구전 탈모 증상 추가된 헤어토닉 제품도 함께 쓰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구성 새롭게 알려드릴게요. 샴푸 3개, 트리트먼트 1개, 그리고 헤어토닉까지 들여서 총 5종 세트입니다. 가격 궁금하시죠? 원래 원가가 21만 6천 원입니다. 그런데 53% 가격 할인해서 바로 10만 2천 원에 이 5종 세트를 다 드립니다. 10만 2천 원 절대 좋은 기회 놓칠 수 없겠죠.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희 애국 달력을 여러분들께 함께 나가도록 합니다. 자, 애국 달력 같이 만들었습니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한번 넣어주세요. 문자로 주문 넣으실 때 애국달력 추가로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주문해 주시면 애국달력까지 함께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010-9976-4169로 문자로 주문 한번 넣어주세요.